자, 이어서 여론조사 내용 저희가 하나 준비한 거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선두권 주자들의 양자 대결에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양자 대결에서는요. 이재명 지사가 36.9%, 그리고 윤 전 총장이 35.4%, 그리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 윤 전 총장 간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가 32%, 그리고 윤 전 총장이 36.1%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의 더블 스코어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48.5%, 이낙연 전 대표가 23.7%를 기록을 한 겁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 어제 본인의 약점으로 평가되는 여성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성 표심들을 공략했습니다. 그렇죠?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건데 청소년의 월경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보장하겠다.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를 지원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통해서 폭넓게 이런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굉장히 극심한데 지원센터를 전국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고요. 이게 이제 출산이나 여러 가지 생리 문제나 이런 것들 겪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 외의 공약일 수는 있는데 네. 이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30 여성표를 겨냥한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제 공약 발표가 상당히 의미 있는 공약 발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지사가 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을 그 시각에 민주당 내의 친문 의원들 20여 명이요. 국회로 모였습니다. 국회에 모인 이들의 목소리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특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자,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인사들이요.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이죠. 기본소득을 놓고 끝장 토론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입장이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에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까지 이 발표 내용에 적극 동조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부 후보들 간의 반이재명 연대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자, 친문 의원들 21명이 이름을 걸고 아예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반이재명 연대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건가요? 당내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아, 그래요? 진짜 중립적인 의원들인가? 한번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중립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중립적이라고 하면 공약 검증 다 같이 합시다.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네.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당에서 본격적으로 토론해서 대안을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기본소득만 콕 찍어서 저렇게 강하게 악센트까지 줘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소득도 얘기했지만 그 다른 검찰개혁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함께 포함해서 이제 제안을 했죠. 주로 이제 검찰개혁과 예, 예.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다른 후보들도 공약 많이 냈거든요. 네네네.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반이재명 분위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의원들이 네. 좀 어찌 보면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정세균 전 총리 쪽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친문계라고 우리가 흔히들 불렀던 의원들이 지금 많이 캠프로 흩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도 상당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 있는 친문 의원들하고 같이 또 비교를 하다 보면 반문이다, 반 이재명이다 이렇게 딱히
딱 규정 짓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일단 당내에 있어서 세력화하는 데 있어서는 네. 좀 의미를 갖는 기자회견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걸 딱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즉각 반박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개파 정치하지 말아라. 일단 뭐 집중 포화를 받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밖에 없죠, 강하게. 그렇죠? 예, 뭐 1등이니까 네. 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 2, 3등을 하고 있는 특히 2등을 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봤을 때 본선에서 1대1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박빙승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적합도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본선에서 났으면 어느 후보가 되든 1대1에서는 박빙승부가 되니까 더 이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저는 또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1등 여론조사가 나오고 1등으로 가는 후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당내에 있어서 겪어봤고 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후보가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이런 그 뭐 개파와 또 다른 시각에서 굉장히 그 어쩌면 굉장히 솔직한 반응일 수 있다는 시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